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20번째, 나는 누구인가? 학창시절 난 조용하였다. 그리고 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 나의 별명이 하회탈, 천사 등이었다. 하회탈은 양반탈이 웃고 있는 모습이니 친구들이 그렇게 부른 것 같다. 싸울 줄도 몰랐고 늘 웃고만 있으니 천사라고 별명을 지어준 것 같다. 엄마는 초등학교 때 떠나고 아빠는 중학교 때 높은 데서 떨어지셔서 한동안 못 일어나셨다. 고등학교 다닐 때 아침마다 밥과 반찬을 하여 동생과 나의 도시락을 쌌다. 동생의 머리는 내가 묶어주고 나의 머리는 대충 빗고 학교에 갔다. 도시락을 쌀 때 부끄러운 기억이 있다. 어느 날 노란 단무지를 반찬으로 싸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갑자기 나의 손톱이 보였다. 온통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조용히 손을 책상 아래로 내렸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때는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부끄러움의 대상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김장도 내가 하였다. 고등학교 때 농사 짓는 친구의 부모님이 배추를 100포기나 주셨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수도가에서 밤새 배추를 절이고 씻었던 기억이 난다. 그래도 힘든 줄 몰랐다. 학교 마치면 도서관을 가서 거의 하루 종일 보냈다. 책을 읽으면 온 세상이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었다. 아빠는 몹시 아프시지만 늘 나와 여동생을 보며 너희 둘이 있으니 나는 열아들 안 부럽다 하고 말하셨다. 가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어려운 줄도 모르고 할머니와 아빠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인해 마음은 늘 충만함으로 지냈던 것 같다. 나의 고향은 안동이다. 학창 시절 집 옆에 안동도서관이 있었다. 학교를 마치면 학원을 가는 것도 아니고 문제집도 없었기에 늘 도서관에 갔다. 중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읽었다. 주인공 마지막 말이 떠오른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테니까 라는 구절이 지금도 선명히 떠오른다. 누런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의 왼쪽 위에 적혀 있었다. 책을 다 읽어도 한참 동안 마지막 장을 덮지 못하였다. 그 문장을 계속 읽었다. 이 말은 내가 살아가는 내내 나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힘이 되었다. 아빠가 쓰러져도, 시험에 떨어질 때도, 시댁의 일로 힘들 때도, 집에 무슨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이 글이 나의 마음속에 있으니 슬플지라도 좌절은 하지 않은 것 같아. 이 문장으로 인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힘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회복 탄력성이 생긴 것 같다. 학창 시절 읽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이 생각난다. 그의 책들 중에서 어떤 책의 주인공이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자신을 관찰하는 장면이 있다. 자세한 문장은 기억나지 않지만 오른손에 뭘 세고 있으면 왼손의 일은 그것과 상관없는 다른 일이라고 했다. 이 일은 저 일과 다른 일이다. 그러므로 그것에 따른 감정도 분리해야 한다. 이 일이 슬프다고 다른 일까지 영향을 주면 안 된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집에 와서 짜증을 내면 안 되는 것이다. 회사 일과 집의 일은 다른 일이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길 때 그 일 하나로 보는 문제로 보는 습관을 들였다. 그 일이 다른 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과 저 일, 이 현상과 저 현상을 늘 구분지어 생각하였다. 그러니 감정에 휩싸여 마음이 무너진 적은 거의 없다. 이런 내가 좋다. 이런 생각의 노력은 지금도 나에게 여러 이점을 준다. 교회에서 맡은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회사에서 맡은 여러 가지 일이 있다. 가정에서의 여러 역할이 있다. 사업적으로 여러 영역에서 일들이 배우고 있다. 이 모든 것을 구분하니 어떤 일의 힘듦으로 다른 분야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았다. 각자의 일에서 일어나는 감정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한 가지 일은 그것으로 해결하면 그뿐이다. 내가 제일 안 되는 것은 지속력이다. 삼성전자의 권오현 사장은 리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지속력이라 했다.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게 지속력이다. 새해를 시작할 때 계획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지금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다.
계획한 것을 조금 지켜나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게 일수다. 내가 다닌 독서모임 회장은 술을 완전히 끊기 위해 집 현관문에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사람은 1,000만 원을 준다라고 붙여놓았다. 이것을 아내가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 회장님은 술을 안 먹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했다. 나에게 이런 막다른 벽이 있다면 분명히 실천할 것 같았다. 글쓰기 마감 시한을 정해 소셜 네트워크에 선언하려고 하니 처음엔 역시 자신감이 없어서 못 올렸다. SNS에 올려놓고 못 지키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더 컸다. 내가 책을 읽고자 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만 급한 일은 아니다. 그러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자꾸만 미루는 것이다. 처음엔 이런 나 자신이 싫었다. 계획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 자신감이 없어졌다. 나의 성장 배경, 나의 단점, 장점이 모두 나 자신이다. 어느 순간 나의 실패담을 통해 위로받는 사람도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단점이 있는 지금의 모습인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지금 이 모습에서 나는 성장하기를 원한다. 나의 단점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다. 힘이 될 수도 있다. 나의 성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 주기를 원한다. 아프의 독서모임 회장님 같은 예를 보면 내 마음은 다시 도전받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불타오른다. 성장하도록 해주는 책이나 사람들, 모든 것에서 늘 배우고자 하는 내가 좋다. 나의 성장 배경, 나의 장점, 나의 단점이 모두 나 자신이다. 네, 오늘도 내가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